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금융론에서 대출금의 상환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제 이전 영상에서 보시면요. 요 공인중개사 계산문제 1일에 끝내기에서 10강에 있고요. 그 다음에 5문제만 맞추자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쉽고 빠르게 풀기에서는 금융론 2의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도 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더라도 다 맞추실 수 있도록, 그래서 만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점을 받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숙지하시는 걸로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이 대출금은요, 우리가 대출금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일단 상환하는 방법을 정하셔야 되잖아요. 그 상환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는요 2가지만 할 거예요. 원금 균등과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2가지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가 이거 2가지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원금 균등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예요. 그쵸? 매회 뭐가 같다는 거죠? 네, 원금이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 뭐예요? 여기서는 원금이 균등해요. 매회 갚아야 되는 원금이 똑같으면 그건 뭐는 다른 걸까요? 네, 이자는 달라요. 이자는 달라요. 여기에서 이자는 다르고 원금은 같고. 되셨나요? 네. 그게 무슨 방식이에요? 원금 균등 방식이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금 균등 방식으로 아니면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할 때 벌써 거기에서 문제 푸는 식을 벌써 거기에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 원리금 균등을 한번 볼게요. 원리금 균등에서는요 뭐가 같으냐면요 원리금이 같아요. 원리금은 뭐죠? 원금과 이자죠. 네, 원리금이 같아요. 원리금은 같은데 원리금은 뭐하고 뭐가 포함된 게 같다는 거죠? 네,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게 더한 게 같다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 더한 게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원금도 여러분들이 원금과 이자를 각각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원금 균등으로 가셔서요. 그 원금은 그러면 매회 같다는 이 원금은 어떻게 구하시냐면요. 원금 균등 방식 문제에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원금을 구하셔야 돼요. 왜요? 원금은 매회 같기 때문에 이걸 일단 구해 놓으셔야 돼요. 이 원금은 어떻게 구할까요? 네, 받은 대출액 전체 있죠. 그거 나누기 대출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20년 상환인지 10년 상환인지 해서요. 10년 상환이면 10 나누기 10 해야 되겠죠. 그래야 1회 매회 내야 되는 원금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매회 같기 때문에 이거를 첫 번째 구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네, 매회 원금 갚아 나가야 되는 원금 상환액이 균등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맨 처음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실 것은요. 이자를 구하셔야 돼요. 요 이자 요게 두 번째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써놓은 거로 보면 이자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문제에서 이자율을 줘요. 이율이 얼마다 몇 프로다고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이율을 어디에다 곱하시냐면요. 잔금, 대출 잔금에 곱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1회 때는 대출액에다 그냥 곱하시면 되겠죠. 갚은 게 없잖아요. 그쵸? 2회 때는요. 원금 1회분을 갚았겠죠. 그러면 그걸 뺀 나머지에다가 이자율을 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네, 갈수록 적어져요.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원금 균등 방식은요. 이렇게 매회 내야 되는 원금은 똑같아요. 근데 이자는요. 갈수록 이렇게 적어져요. 이게 이자거든요. 이자는 여기가 첫 해라고 보고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끝이라고 하면요. 이자는 처음에는 이렇게 많아요. 근데 갈수록 적어서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대신 이 원금은요. 원금은 어디에서나 똑같아요. 이 첫 부분에서의 이 원금 금액과 이 끝에 부분에서의 원금 금액은 같아요. 이게 뭐예요? 원금 균등 방식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원리금 균등은요. 원리금 균등은 원금과 이자를 더한 것이 같다는 거예요. 매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는 매회 이만큼을 갚아요. 처음에도 이만큼을 갚고 끝부분도 이만큼을 갚아요. 근데 그 안에 구성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자고요. 이게 원금이에요. 그래서 이자와 원금을 합한 거는 금액이 매회 똑같은데요. 그 안에서는요. 원금을 갚아 나가잖아요. 우리가. 원금을 요만큼 갚죠. 그러면 이자도 요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원금을 이만큼 갚았어요. 이 안에 거 이만큼 다 갚았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얼마큼 돼요? 이자도 요만큼 줄었어요. 그래서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자는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쵸? 이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원금은요. 갈수록 이렇게 커지죠. 원금 상환액은 갈수록 커져요. 이해되셨나요? 이자는요. 갈수록 줄어들어요. 이자는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이나 이자는 갈수록 줄어요. 이해되셨나요? 왜 그렇죠? 원금을 갚아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맨 처음에 원리금은 어떻게 구할까요? 원리금은 맨 처음에 원리금은요. 대출받은 금액 전체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첫 번째 하실 일은 원리금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원금은 어떻게 구하죠? 네, 이 원금은요.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주면 돼요. 되셨나요? 이자는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자율은 주거든요. 그러면 그 원금 줄어들었으면 그 줄어든 것만큼의 원금 그 잔금이라 그러죠. 거기다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가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 이자를 원리금 상환액에서 빼주셔야 돼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원리금 균등에서는요. 첫 번째가 원리금을 맨 처음에 구하시고요. 맨 처음에 원리금을 구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 아니고 두 번째가요. 이자를 구하세요. 이건 제가 아까 설명하느라고 두 번째 했고요. 이거 이자를 구하세요. 두 번째. 그래서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할까요? 원금을 구할 때는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주시면 원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보시면 원금 균등은 다시 말해서 뭐가 같다는 거죠? 원금이 같아요. 네, 이렇게 이 그림을 잘 이해해 주세요. 이거 하나만 시험지에 그려놓고 문제를 푸셔도 많은 도움이 돼요. 원금은 같아요. 근데 이자는 갈수록 적어진다는 거. 이자는 원리금 균등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어요. 이거 원리금도 이 그림 하나 그려놓고 문제 푸시면 예, 문제가 잘 풀려요.
그래서 원금 균등 방식에서는 첫 번째 1회차 원금을 구하시고요. 두 번째 이자를 구하세요. 이자율 곱해서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원금과 이자를 더한 게 원리금이고요. 원금 균등이요. 원리금 균등에선 첫 번째 뭐 하죠? 네, 원리금을 구하세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시면 이건 저당상수를 대출금에다가 곱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자를 구하세요. 이자는 원금 갚은 거 뺀 나머지에다가 이자율을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원금을 어떻게 구하시냐면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시면 원금이 된다는 거. 네. 이것만 확실하게 아시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잘 푸실 수 있어요. 이 대출금 상환에 대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식만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잘 푸실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 한 문제 풀어볼게요. 네. 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겁먹지 마세요. 겁먹으면요. 문제를 푸시기 전에 벌써 문제를 풀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어렵지 않게 나온다고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푸셔야 돼요. 문제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오던 유형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회 얘기하는 거지만 나오던 유형이 나오고 거기에서 물어보는 키포인트만 조금 바꿀 뿐이지 나오던 유형이 나와요. 그리고 새로운 유형이 나온다면 그거는 쉽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읽어보시면 쉽게 답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꼬아서 내지 않아요. 새롭게 나오는 유형은요. 새로운 유형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더 쉽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겁먹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유형이면 새로운 유형대로 기존의 유형은 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푸셔서 맞추고 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연습만 하시면 틀리지 않고 많은 점수를 따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설이 길었는데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이런 문제에서는 원금 균등인지 원리금 균등인지를 먼저 찾으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원리금 균등이라고 나왔네요. 요거부터 먼저 찾으세요. 그러면 원리금 균등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네, 원리금을 구하셔야겠죠? 네, 그럼 조건을 볼게요. 8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4억 원을 대출받았대요. 4억 원. 그러면 우리는 8억 원의 아파트가 중요한가요? 4억 원 대출받은 게 중요한가요? 네, 대출을 상환해야 되니까 얘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건 혼동을 주기 위한 거니까 4억 원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이때 원금, 2회차의 원금과 3회차의 이자액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도 겁먹지 마세요. 일단 원리금에서는 첫 번째 뭐 찾아야 되죠? 네, 원리금. 원리금 어떻게 찾아야 돼요? 대출금 전체에다가 그쵸? 4억 원에다가 뭐 곱해야 된다 그랬어요? 저당상수 곱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저당상수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네요. 0.087이에요. 네, 0.087. 그러면 이거는 얼마일까요? 4억 원 곱하기 0.087 하면 3,480만 원이 나오네요. 원리금은 얼마예요? 3,480만 원이에요. 80만 원. 그러면 2회차의 상환할 원금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일단 이 원리금에서요. 뭐를 빼줘야지 1회차에 일단 원금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2회차에 상환할 원금이 나와요. 그러면 1회차에는 얼마예요? 4,480만 원에서 이건 원리금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자 빼줘야 돼요. 이자 어떻게 빼죠? 어떻게 구하나요? 이자는 네, 4억 원에다가 이자율 얼마예요? 6%래요. 그러면 1회 때는 갚은 게 없으니까 4억
4억 곱하기 이자율 0.06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4억 곱하기 0.06은 얼마일까요? 네, 2,400만 원이에요. 2,400만 원을 빼세요. 여기에 굳이 만원 안 붙이셔도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3,480 빼기 2,400은요? 네, 1,080만 원이네요. 1,080만 원이 뭘까요? 이게 원금이에요. 언제? 1회차에 갚은 원금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원리금. 원리금에서요. 원리금은 어떻게 구했어요? 4억 원 대출받은 총액에서 저당 상수 곱해서 나왔죠. 이게 원리금이죠. 그쵸? 이거 원리금이에요. 그러면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면 원금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자는 어떻게 구했어요? 대출받은 전체에서 금리 곱해지니까, 이율 곱해주니까 2,400만 원에서 요게 이자였지요. 그쵸? 요 이자를 빼주니까 원금이 나왔어요. 이건 언제 때 갚은 원금이에요? 1회 때 갚은 원금이에요. 그러면 2회를 해봅시다. 2회는요. 2회의 원리금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원리금 균등 방식이기 때문에 원리금은 똑같아요. 3,480만 원 똑같아요. 이걸 또 새로 구하실 필요 없어요. 원리금에서는 원리금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자를 빼주면 원금이 나오겠죠. 그쵸? 원금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구하죠? 이자는 잔금, 원금 남은 잔금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율을 곱해야겠죠. 첫 전체 대출금이 얼마였나요? 4억 원이었죠. 네, 4억 원에서 원금 얼마 갚았어요? 80만 원 갚았지요. 그쵸? 그러면 원금이 얼마일까요? 3억 8,920만 원이에요. 그쵸? 이거 곱하기 이율을 곱해줘야 돼요. 이자요. 이율을 곱해주면, 그쵸? 0.06을 곱해주면 이게 2억 3천 2,335만 2천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요렇게 숫자가 나와요. 요게 뭐예요? 이자죠. 그쵸? 이자. 이게 여기에 빼줘야 되는 이자예요. 요게 이자고, 그러면 2회 때 갚아야 되는 원금은 전체 3,480만 원에서 2,335만 2천 원을 빼니까 얼마일까요? 네, 1,144만 8천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요게 원금이에요. 2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금. 이해되셨나요? 네. 이 원리금에서는요. 어떻게 원금을 구한다 그랬죠? 네,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주셔야 돼요. 근데 이 이자는요. 원금을 갚아 나가는 것만큼 그 나머지 있는 잔금에다가 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2회차면 한번 원금 뺀 나머지에다가 이율을 곱하셔서 이자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빼준 게 요만큼이에요. 되셨죠? 그럼 만약에 3회차면은 어떻게 할까요? 3회차의 원금을 구하라 그러면요. 네, 이거는 어차피 똑같아요. 3,480만 원은 똑같고요. 이자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자를 구할 때는 요 4억에서 요 원금 1,080만 원 빼고 두 번째 원금 1,144만 8천 원 또 빼고 뺀 나머지 금액에다가 0.06 이율을 곱해서 곱한 것이 이자죠. 그 이자를 빼주면 3회차 원금이 나올 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랬더니 보시니까 어떤가요? 원금이 첫 해에는 1,080만 원이었죠. 두 번째는요. 1,144만 8천 원이었죠. 두 번째가 더 늘었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원리금 균등은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자는 갈수록 줄지만 원금은요? 원금은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라 그랬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3회차는 계산해보면 이거보다 많이 나오겠죠. 되셨나요? 네. 그러면 지우고요. 다시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렇지만 요거는 사실 1분에 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빨리 푸셔야 돼요. 네, 그럼 이번에는요. 3회차에 납부할 이자요. 이거는 아까 구한 거하고 비슷해요. 그쵸? 이번에 이거 원리금이니까요. 원리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4억 곱하기 저당 상수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0.087 아까 계산한 거 괜히 지웠네요. 그쵸? 거기 계산 다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금액이 있잖아요. 그쵸? 이걸 A라고 해봅시다. 원리금. 그러면 3회차에 납부할 이자액은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줘야 돼요. 그쵸? 이자를 빼줘야 되는데 이 이자를 어떻게 빼줘야 돼요? 원금 1회와 2회 원금을 빼줘야 돼요. 뺀 거에다가 1회 어디에서요? 대출금 전체 4억에서 1회와 2회의 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다가 뭐를 곱해야 되죠? 여기다가 이율을 곱해야 돼요. 이율이 얼마인데요? 6%죠. 그쵸? 이 이율은 계속 똑같겠죠. 0.06 곱한 거. 이게 뭔가요? 네, 이게 이자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이자인데 여기에서는 이걸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구해서 나온 금액이 답이겠죠. 그러면 다음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걸로 한번 가서 보죠. 네, 여기서 보시면요. 제가 아까 풀어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걸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첫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액에선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네, 원리금을 구하셔야 돼요. 원리금. 원리금은 어떻게 구해요? 대출 원금 아까 4억 원이었죠. 그쵸? 4억 원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요. 이게 원리금이에요. 이거는 매회 똑같아요. 여기 있죠? 1회차나 2회차나 3회차나 원리금은 다 똑같다는 거. 그래서 대출 원금에다가 저당 상수 곱한 3,480만 원이 1회차나 2회차나 3회차나 똑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하실 일은 뭐예요? 두 번째는요. 이자를 구하셔야 돼요. 이자는 어떻게 구해요? 네,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야 돼요. 첫 번째는 갚은 금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출 받은 4억에다가 이율 0.06을 곱해주면 돼요. 그쵸? 그러면 2,4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원금은 얼마죠? 네, 그렇죠. 이 원금은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니까 3,480만 원에서 2,400만 원을 뺀 1,080만 원이 1회차 원금이에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2회차는요. 2회차 볼까요? 2회차도 원리금은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이자는 달라요. 이자는 얼마큼 다를까요? 네, 4억에서 뭐를 뺐어요? 1회에 갚은 원금 1,080만 원을 뺐어요. 그랬더니 얼마인가요? 네, 3억 8,920만 원이거든요. 이게 잔금이죠. 그쵸? 원금 갖고 남은 잔금이에요. 거기다 0.06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이자는 2,335만 2천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원금은 어떻게 될까요? 네, 3,380만 원에서 이 이자를 빼니까 1,144만 8천 원이 이게 두 번째 원금이에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3회차를 볼까요? 3회차는 이자가 어떻게 될까요? 원리금은 똑같고 이자는요. 4억에서 1,080만 원과 1,144만 8천 원을 빼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3억 7,775만 2천 원이 나와요. 이게 3회차 이자죠. 여기다가 이율을 곱하면 이제 이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자가 아니라 여기다 이율을 곱한 게 이자죠. 그래서 2266만 5,120원이에요. 그러면 원금은요? 원금은 원리금은 똑같으니까요. 거기서 이자를 빼니까 3회차 원금은 요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죠? 2회차의 원금이었죠. 2회차의 원금 요거와 그 다음에 3회차의 이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3회차의 이자 요거예요. 요거를 구하시면 요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얼마든지 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원금 균등은 이전 문제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원금 균등보다는 원리금 균등이 조금 더 숫자가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액에 이자와 원금을 내라는 거, 원금 균등의 이자와 원금을 내라는 거, 여러분 어떤 것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유자재로 푸실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여기서는 원금을 구하라고 했지만 이렇게 거꾸로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금을 주고 줬을 경우에 뭐 이자를 구하라고 했다든가 해서 우리가 지금 이자 원금을 여기서 물어보는 2회차 뭐 원금 3회차 이자액 하지만 우리가 2회차 이자액 3회차 원금 어떤 걸 물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구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되셨을까요? 네, 여기 이 유형의 문제는요. 거의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원금 균등이 나오든지 원리금 균등이 나오든지 꼭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꼭 잘 풀어주셔서 이 한 문제 중요해요. 꼭 잘 풀어주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